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촬영은 요 방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촬영을 진행하실게요. 네네. 원장님 요즘에 그 줄기세포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그런데요. 줄기세포가 보니까 뭐 골수 줄기세포도 있고 뭐 지방률의 줄기세포도 있고 대장세포도 있는데 이 종류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맞아. 차이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삼촌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먼저 우리 줄기세포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혈액에서 뽑은 줄기세포, 그리고 같이 비슷하게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 그리고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약자들이 주장하기를 사실은 줄기세포가 검출되려면 CD34라는 마커가 표현되면은 그게 있으면 줄기세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 뽑았을 때 CD34 마커가 제일 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런데 그게 혈액에서도 일부 검출이 돼서 혈액에도 줄기세포가 있구나 해서 뭐 불과 한 4, 5년 전부터 혈액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에 있는 CD34 줄기세포보다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 CD34 마커가 훨씬 더 많이 발현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지방률의 줄기세포가 짱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정확하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혈액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는 배양이란 걸 가능하게끔 해요. 즉 지방 50cc를 정도로 추출을 해가지고 얘를 효소나 이런 걸 통해서 워싱을 해서 뭐 SVF 수준,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가 정말로 소량 남아있는 수준까지 일단은 워싱을 해서 추출해내고, 얘가 숫자가 적으니까 얘를 콜로니 상태에서 뭐 균 키우듯이 배지에서 놓고 계속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분화하고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개수가 뭐 20만 개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1억 개, 2억 개, 3억 개 해서 개수가 많아진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지방을 배양해서 놓은 줄기세포가 효과가 많다라고 몇몇 혹자들은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듣기로는 또 지방 그 유래 줄기세포는 한국에서 불법인데 일본에서는 합법이라서 일본 가서 맛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나라가 원래 의학적 규제가 많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었었거든. 근데 예전에 뭐 이렇게 논문 황우석 교수 뭐 논문 이슈 막 이런 거 있은 뒤로 규제가 조금 강화돼 가지고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시작했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줄기세포를 굉장히 많이 좀 덜 스트릭트하게 좀 풀어져 있어. 물론 미국은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의학적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지방을 추출해서 줄기세포 형태를 추출한 다음에 얘를 배양해서 넣는 시술까지도 일본에서는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 몸에 뽑아진 거를 가지고 배양을 해서 자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못 맞고 일본 가서 시술을 받고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가서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도 무슨 첨단 재생 이런 거면은 임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식약처 허가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맞아. 그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많이 청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의료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고액에 있는 시술들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일본 가서 또는 중국 가서 하기 때문에 국부가 많이 유출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장려해야겠다라고 해서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해서 현재 복지부에서 한 180군데까지 인증을 해줬어. 그들은 그렇지만은 아직은 줄기세포를 시술을 할 수 있는, 지방을 뽑아서 배양한 것을 시술한 것까지 아직 불법 허용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나눠. 그러니까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나누는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서는 저위험군 수준의 줄기세포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술을 할 수가 있어. 그게 현재 지방을 가지고 배양을 하게 되면 중위험군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저위험군,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걔를 활성화시켜서 넣는 거는 가능하게끔 해줘.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줄기세포 관련된 거는 PRF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맞아. 그렇지. PRP와 PRF 이런 거는 이제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허용을 해주는데, 삼촌이 얘기해줬지, 우리 병원에서 삼촌이 15년 전부터 PRP 이런 컨셉을 하긴 했었거든. 근데 그 당시 PRP는 굉장히 원시적이었어. 피를 뽑은 다음에 원심 분리해서
적혈구, 그리고 PPP층, 그리고 혈장층에 있는 버피코트층만 뽑아다가 얘를 넣어줬거든. 물론 걔도 효과는 있었어. 근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게 아주 전통적인 PRP 방법인데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 왜냐? 뽑는 과정에 혈액이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쓴다는 거. 그러면 항응고제 때문에 혈액에 있는 좋은 성장인자들이 대부분 안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쉽게 말하면 방부제 처리하듯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또 삼촌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항응고제를 쓰지 않으면서 동시에 얘를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활성화라는 특유의 과정을 거쳐서 넣어준단 말이야. 이 활성화 과정을 거쳤을 때 성장인자들이 혈소판이나 이런 T셀, B셀 얘네들이 성장인자들이 활성화되는 게 전자명령 사진에서 나타나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달 능력이라고 해서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증폭되는데 세포 안에 있는 얘가 탈과립이 일어나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엑소좀이나 성장인자들이 밖으로 유리돼. 그래서 걔네들이 직접 우리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야. 사실상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줄기세포라고 주장을 하려면 CD34라는 마커가 관찰되면은 줄기세포가 있네라고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혈액에서도 CD34라는 마커가 일부 관찰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혈액에도 줄기세포가 있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게 된 거지. 근데 소량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소량을 가지고 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증폭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PRF 치료는 일반 혈액을 돌려서 하는 혈액 줄기세포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줄기세포는 이제 성체, 성인된 개체에서 줄기세포 인자를 소량 들어있는 추출해서 사용하는 게 성체 줄기세포고, 그리고 이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서 인체가 사람이 만들어질 때 정자, 난자가 수정해서 수정난 수준에서 거기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게 이제 배아 줄기세포지. 근데 현재 배아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건 비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불법이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성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현재 배아 줄기세포는 할 수가 없고 성체 줄기세포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체 줄기세포를 오리진을 어디에서 리소스를 얻을 것이냐, 혈액이나 골수냐 지방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혈액과 골수를 당장 뽑아내가지고 배양 없이 시술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저이온군이니까. 근데 이제 지방세포를 뽑아내서 바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바로 하면은 세포들이 적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배양시킨단 말이야.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 배양까지 는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하지만 배양된 걸 인체 몸에 주입하는 건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현재 불법.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외 나가서 시술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미지영 정부에서도 이런 보건의료인들이 이런 민원을 좀 열어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첨단재생의료법이 열리면서 조금씩 열어주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가장 활성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혈액이나 골수를 뽑아서 BMAC라고 하거든. 거기를 통해서 뽑아서 그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증폭시켜 가지고 넣는 게 가장 좋은 치료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